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교계 뉴스 조혜진입니다. 한 주간 주요 소식 정리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일본교회협의회가 공동협의회를 열어 하나님의 평화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데 일치된 목소리를 냈습니다. 장로교단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9회 장로교회 날 대회가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그동안 장로교단의 창시자인 요한 칼빈의 탄생일을 기념해 7월 10일에 열려왔지만 올해는 한국 장로교가 창립된 날인 9월 1일에 열렸습니다.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한반도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기독교 단체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여 전쟁 반대 평화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일제의 신사 참배를 반대한 항일 목회자로 잘 알려진 소양 주기철 목사가 연세대학교에서 명예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최근 목회자의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폭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에는 교회 내 성범죄와 관련한 제도적 대응책조차 마련되지 않습니다. 올해 그나마 일부 교단에서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을 시도하는데요.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천수연 기자. 네. 감리교가 또다시 목회자 성범죄 문제로 시끄러워요? 네, 지난해에 이미 감신대 모 교수의 여제자 성추행 사건 그리고 감리교회 한 부목사의 성폭력 사건 등이 있어서 혼란스러웠던 감리교가 또다시 이 성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청소년을 대상으로 집회와 특강 등을 해왔던 문대식 목사의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이 한 교계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드러난 건데요. 감리교 내 10개 여성단체들로 구성된 감리교 여성연대는 최근 성명을 내고 교단 내에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문 목사의 성범죄에 대해서 지난해 9월에 이미 2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때까지 교단 안에서는 이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이 때문에 교단 내 성범죄 피해자의 신고에서부터 가해자에 대한 치리, 예방까지 담당하는 전담기구가 시급하다고 여성연대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윤리 강령과 교회 성폭력 특별법 제정, 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게 법으로 통과가 되면 이제 연회서부터 개최 교회까지 이제 이 교육이 다 실행될 수 있도록 이제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인식이 좀 바뀌게 되면 이게 이제 어떤 법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좀 모아질 수 있을 것 같고. 일부 교단에서는 성폭력 예방 대책 마련이 올해 진행이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목회자 성범죄가 잇따라 폭로되면서 몇몇 교단들이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예. 지난해 사회선교에 헌신했던 목회자의 성추문이 불거지면서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예. 기장 양성평등위원회는 이번 정기총회에 성윤리 규범과 성폭력 관련 특별법 제정 이렇게 두 가지를 헌의했습니다. 법안은 교회 내 성폭력의 정의와 교회의 의무, 가해자에 대한 처벌,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시하고 해결 의지를 보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치리를 해야 적극적으로 치리를 해야지 건강한 교회로 회복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장통합총회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목회자 성문제 예방을 위한 제도 시행을 논의합니다. 예장통합 국내선교부는 목회자 윤리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전도에 힘쓰고 있는 일선 교회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교회의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성교육 의무화를 청원하기로 했습니다. 목회자와 교회 직원들에 대해서 2년마다 성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성교육 과정을 개발할 연구위원회를 조직하겠다는 겁니다. 네.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요. 이 내용들이 이게 정기총회를 통과를 해야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 예방 대책 마련 이런 것들은 이제 막 제시된 게 아니고요. 이미 몇 년 전부터 교단에서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그랬죠. 다시 말하자면은 이 말은 총회에서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아하, 예. 이번에도 쉽게 통과될 거다라는 기대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대식 목사의 성범죄가 폭로되기 전에 감리교 여성연대는 오는 10월에 열리는 교단 입법의회에서 성폭력 대처와 예방을 위한 장정 개정안을 논의해달라고 안건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안건을 심의하는 장정개정위원회에서 안건을 모두 부결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속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이번에는 이게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그거를 이제 제안을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이제 여성 관련한 그런 안건들은 이제 다루지조차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성폭력 특별법안을 내놓은 기장총회 내에서도 통과 전망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법안을 내놓은 여성 목회자들이 남성 목회자들과 성윤리 규범과 특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고 해요. 그렇군요. 이 말은 성폭력에 대해서 문제인식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여전히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 은혜스럽게 넘어가자 하는 자세가 결국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들었다고 지적합니다. 은혜스럽게 하자, 덮어가자 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 신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고, 그건 그들에게 결코 은혜스러운 건 아니었던 거죠. 참 은혜를 찾아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은혜롭게 덮고 가자. 근데 이제 과연 이 말이 피해자들에게도 좀 와 닿을 수 있을지, 피해자들도 은혜롭게 처리가 됐다라고 느낄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온정주의가 이제 비슷한 범죄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한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번에 감리교에서는 문대식 목사 사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문 목사가 속해 있는 감리교 서울연회에서는 감독 직권으로 문 목사의 그 담임을 정직시키고요. 현재 재판에 넘긴 상태입니다. 예. 첫 재판이 4일에 열릴 예정인데 아무래도 목사 면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감리교 여성연대는 연회가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예. 그나마 고무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리교 입법의회가 오는 10월에 열리는데요. 이 여성 단체들은 현장 발의를 통해서라도 이 성폭력 예방 대책을 좀 논의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각 총회들이 이번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예, 천수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문화 현장 시간입니다. 기독연예인 이광기 집사가 IT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특별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IT에 무너진 학교를 세워주고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고 싶다는 이광기 집사를 이사라 리포터가 만났습니다. 기독연예인 이광기 집사가 IT 지역의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자선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월드비전과 공동으로 개최한 아이드림 전시회는 대지진 피해가 복구되지 못한 채 지난해 강타한 허리케인 매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IT 지역에 초등학교를 세우기 위한 겁니다. IT의 학교 설립을 위한 아이드림 전시회는 지난 2010년 대지진 발생 이후 벌써 6회째입니다. 그 사라진 공간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세워서 그 안에 또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그 아이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집사와 IT의 인연은 개인적인 아픔에서 시작됐습니다. 2009년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곁으로 먼저 보내고 힘겨워하던 이 집사는 대지진이 발생한 IT를 방문하면서 회복을 경험하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IT 대지진을 그 참사를 계속 보여주면서 이 세상에 아픈 게 너 하나가 아니다. 둘러보면 너무나도 아픈 사람이 많다는 것을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고, IT의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고 싶다는 이광기 집사. 이번 전시회에는 이 같은 바람을 담은 이 집사의 사진작품을 비롯해 강형규 씨와 문영태 씨 등 국내 유명 미술작가 80여 명의 회화와 조각, 미디어 아트 등 총 160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이드림 전시회는 오는 5일까지 계속됩니다. CBS 뉴스 이사라입니다.
20개 장로교단들로 구성된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장로교단들의 일치를 추구하는 장로교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올해가 벌써 9번째인데요.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최영남 대표회장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장로교의 날 대회부터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장로교의 날이 9번째로 지금 맞이하게 되는데요. 예. 우리 한국의 장로교가 시작된 지가 벌써 105주년이 되었습니다. 네. 10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장로교 지도자들이 처음에 시작했던 9월 1일 날 장신대에서 모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네. 이제 장로교의 날을 준비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올해 벌써 9번째다라고 앞서 소개를 했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올해 만에 대회의 특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올해 대회는 이제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 지난 그 105년을 회고하면서 예, 예. 감사하고 또 하나 되지 못함과 교회를 바르게 지키지 못함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네. 그리고 이제 최소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말로만 그치지 않고 다짐과 동시에 윤리 강령을 제정해서 예. 이제 선포하고 아하. 그것을 시행하는 데 역점을 뒀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 근대화에 우리 기독교가 기여한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모두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고 역사 교과서 같은 데도 보면은 너무 그 분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비롯해서 이제 장로교 역사 신학자들 동원해서 예. 지금까지 우리 한국 근대화에 기여한 그런 인물들, 사회가 인정하는 우리 아하. 교인들을 발굴해서 120명을 이제 인물 열전을 만들었습니다. 아하. 대한민국을 빛내는 기독교 120인이라는 타이틀로 만들어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 국가 역사 편찬위원회에 헌정을 해서 앞으로 역사 편찬하는 데 자료로 삼게 할 것이고요. 우리들은 이제 이렇게 선진들이 멋진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민족을 이끌었는데 우리가 그 후배들로서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하고 후배들에게는 인생 교과서 내지 신앙 교과서로 삼으려고 합니다. 아하, 그리고 네. 또 세 번째는 이 장로교의 날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온 헌금을 비롯하고 저희들이 또 헌신해서 라오스의 아주 그 어려운 지역에 이제 우리 장로교의 날 기념 교회를 하나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바로 끝나고 이제 가서 헌당을 할 계획입니다. 아, 의미 있는 순서들이 참 많이 마련이 됐었네요. 예, 그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그 장로교단 연합 얘기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에 장로교단이 몇 개 있는지는 예수님도 모른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을 정도로 정말 너무나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예, 장로교의 날 대회를 지금까지 치러오면서 장로교단의 연합에 이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을까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장로교회가 이렇게 출발할 때는 모두 하나였고 한 40년간을 하나로 지내왔습니다. 51년부터 이제 신사참배 문제로 고신이 나가고 또 53년도에는 신앙 문제로 기장이 나가고 예. 또 59년도에는 합동과 통합이 나누어지고 그 후에 이제 사분오열 돼가지고 그랬죠. 이제는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나누어졌습니다만은 이거는 평신도 문제가 아니고 지도자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예. 이번에 지도자들이 모인 건데 장로교회 날 매년 이렇게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나 되지 못함을 회개하고 또 하나 되겠다고 기도하고 또 포옹하고 다짐하고 예. 그런 것들이 그냥 구호에 그치는 것 같아도 이렇게 9회째 쌓이다 보니까 많이 지금 화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크게 이런 모임들이
하나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만나 보면은 뭐 친형제 같고 가족 같은 분위기가 듭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시스템적으로 네. 하나 되는 그런 것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네. 이제 한교단 다체제인데요. 네네. 예, 예. 네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하나로 가는 방향으로 가는 과정, 여정에 예. 있다라는 예,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예, 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예. 네. 조금 전 한교단 다체제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이 많은 장로교단이 어떻게 하나가 될까, 예. 하나의 교단이 될까, 그 예. 의구심을 가졌는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을까요? 이 한교단 다체제는 그냥 이런 여러 교단을 하나로 만들어 버린 것이 아니고요. 이제 하나의 이 교단이라고 하는 지붕 아래 이제 각 교단의 체제를 인정하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모든 것을 시스템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다가 굉장히 장벽에 부딪힌 것 같은데요. 예. 이제는 이제 한국 장로교 연합총회라고 하는 그런 지붕 아래다가 체제는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교단 내의 사역은 그대로 하고요. 예를 들어서 대사회적인 문제랄지, 또 선교 문제랄지, 또 북한이 열리게 될 때 또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선교를 하게 될지 네. 그런 것을 큰 것만 이제 같이 의논해서 협의해서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네,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 하나됨의 노력 계속 해오셨는데요. 이 노력이 한국교회가 전체가 하나가 되는데도 좀 기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또 가져봅니다. 예, 최영남 대표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CBS 주말 교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